정부가 지난해 말에 모든 공공기관, 공기업들에 대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고요. 올해는 성과 연봉제, 성과에 따라서 연봉 지급하는 제도를 공공기관의 4급 이상 일반 직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개혁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송원석 제2차관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금까지는 2급 이상 간부만 대상으로 하다가 이번에 늘리시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지금 2010년도에 이미 그 공공기관의 2급 이상 간부직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도입을 할 때 단계적으로 이걸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어나운스 한 바가 있고요. 네네. 또 두 번째로 작년 초에 공공기관 2단계 경영 정상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15년도 말까지, 작년 말까지 공기업에 대해서 네.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겠다. 그리고 네. 16년 말까지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이미 방침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노사관계라든지 노동개혁 입법 등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잠시 좀 보류했다가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4급 이상까지 하니까 전체 70%가 해당이 되는 거군요. 공공기관 직원들의. 그렇습니다. 공기업 직원들의. 그리고 1에서 3급은 평균 3% 플러스 마이너스 1.5%라고 하는데 조금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화면에, 예. 지금 보시면 지금 2016년도 오른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3급에 대해서는 현재 공기업의 경우에 성과연봉제가 도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이분은 평균적으로 7,1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하면 네. 예를 들어서 그 3급 승진 첫 해라든지 두 번째, 세 번째 해 정도 되면 이 정도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그러면 전체 7,100만 원 중에서 한 30% 정도를 성과연봉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환을 한 30% 정도 상당히 한 2,1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성과에 따라 가지고 차등해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1, 2급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3급의 경우에는 7,100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연봉이 호봉제로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5천만 원의 기본 연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 위에 3% 정도의 그 차등을 두고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제일 높은 사람은 4.5%, 기본 3% 인상률에 1.5를 더해서 4.5%가 인상률이 적용이 되는 거고 성과가 가장 낮은 사람은 1.5%만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과연봉은 이렇게 되는, 기본 연봉은 이렇게 되고 성과연봉은 전체 2,100만 원이 맥시멈 2배 차이가 나도록 2,800과 1,400 정도에서 2배가 차이 나도록 이렇게 전체 구조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S등급과 D등급 가장 높은 고성과자와 가장 낮은 저성과자의 차이가 성과연봉은 1,400만 원, 기본연봉 1,500해서 전체적으로 한 1,550만 원 정도가 차등이 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차이가 꽤 많이 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1,500만 원 차이. 네.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1, 2급의 경우에는 최대한 2천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 이 차이가 나고 3급의 경우에는 한 1,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요. 그다음에 공기업이 아닌 준정부기관은 요거보다 성과연봉의 갭이 조금 30%가 아니라 20%만 하도록 되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좀 차등폭이 좀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못하면 연봉이 깎일 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임금 체계 자체가 그 노조가 50% 이상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연봉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기본 연봉이 아닌 여기 앞서 말씀드린 이 성과 연봉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노조의 동의와 관계없이 저성과자의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줄어들 개연성이 남아 있습니다. 전년에는 S등급이었는데 이번에는 예컨대 B등급 정도 됐다. 그래도 깎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성과 연봉의 폭에 따라 가지고 전년도에 S에서 A나 B로 갔을 경우에는 일부 감액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공공기관인데요. 공공기관이 우리나라에 전부 몇 개 정도 되고 해당되는 직원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 그 공공기관의 수가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90개, 기타 공공기관 203개에서 총 323개입니다. 이 323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해당되는 120개 기관이 이번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6월 말까지는 공기업 30개소를 전부 도입을 하고 금년 12월 말까지
준정부기관 90개에 대해서 도입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공기업은 저희가 알겠는데 준정부기관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죠? 말씀하시는 거죠? 준정부기관은 정부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그런 기관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트라라든지 코이카라든지 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정부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정부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그런 기관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 중에서 정부 공무원이 직접 하지 않고 그런 기관에 맡겨놓는 그런 경우도 이 경우에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것이 큰 틀에서 봤을 때 공공부문 개혁, 좀 더 생산성을 높이고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시는 것이고요. 공무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도 이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네, 공무원의 경우에도 성과 연봉제가 이미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2015년도 작년도까지에는 서기관급 이상까지는 전부 도입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금년부터는 사무관까지 5급까지 전부 적용 대상으로 서기관은 3급인가요? 서기관 4급입니다. 4급이고요. 예. 그래서 5급 사무관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이미 정부 방침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최고 등급하고 최하위 등급은 차이가 네. 예를 들어서 고공단의 경우에는 뭐 한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로 이게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국장급에서는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까지로 확대가 되고 그 밑에 과장급의 경우에도 한 5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정도까지로 이게 대폭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같은 연조인데 동일한 연조. 똑같이 네. 들어왔는데 네. 차이가 저 정도는 알 수 있는 거군요. 이제 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거군요. 저렇게. 네, 호봉제의 경우에는 연차에 따라서 연공 서열식으로 매년 조금씩 봉급이 오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지만 이게 성과 연봉제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기본 연봉제로 해서 제한적으로 하고 나머지 성과 연봉의 차등 폭을 예. 자꾸 늘려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게 전체 공무원의 몇 %까지 적용되는 거라고요? 지금 현재는 전체 공무원의 한 20% 정도까지 지금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요? 2017년까지입니다. 7년까지.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더 앞으로는 더 확대하실 계획이시고요? 네, 물론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것입니다만 아직까지 어디까지 더 확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예.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은 인사혁신처에서 앞으로도 계속 검토할 그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 공기업 직원들 입장에선 그런 생각 할 것 같은데요. 아니,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지 왜 공기업은 70%까지 확대하고 공무원들은 20% 이 정도밖에 안 하느냐 생각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을 논의하면서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과 여러 차례 대화를 했는데 거기서 제기되는 문제점도 바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공적인 기능의 강도라고 할까요? 그런 순위를 매긴다면 공무원이 가장 공공성이 높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고 예. 그다음에 공공성이 아주 적은 부분이 민간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수익성이 최고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은 진작부터 대부분의 직원이 다 성과 연봉제 이미 도입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봐서 공공성이 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를 했고 공공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 공무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지금 확대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차관님은 차관 정무직이니까 여기에는 해당은 안 되죠? 네, 정무직은 그냥 고정급입니다. 예. 그 고정급. 전에 차관 되시기 전에 해당되신 적 있었습니까? 이 성과급에? 저도 물론 고유공무원을 거쳤기 때문에 고유공무원 할 때 성과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 과장 때부터 성과급 대상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때 많이 받으신 편이었습니까? 네, 뭐 그런 적도 있고 이거는 개인적인 것이라. 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그럼 공무원들끼리 차이가 나면 어떤 반응들입니까? 지금 현재 이제 말하자면 공공기관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반발하는 거하고 동일한 현상입니다. 이게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 또 같은 연조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직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일이 달라지는데 이걸 어떻게 급여를 그렇게 성과급을 많이 차이를 두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도 아무래도 이 성과를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조직은 전부 다들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철밥통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과 성과 제고에 초점을 맞춰서 임금 체계라든지 조직 체계를 맞춰 나가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인식에 있어서는 다들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처음에 도입할 때는 다소간에 어려움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정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등급을 승복할 수 있는 그 평가를 잘 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성과 연봉제를 하면 성과 자체를 어떻게 볼 거냐,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발표하면서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를 할 때 반드시 직원들을 참여를 시켜라. 그리고 평가할 때도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평가를 객관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표 자체를 계량화를 해서 설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저희들이 이미 지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성과 평가 결과 이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의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아가지고 한 번 더 재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둬야 된다 해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이미 기관에 알려준 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성과 연봉의 차등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관에서 노사 간 협약에 의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연봉을 평균 3% 차이가 나도록 하라고 돼 있는데 그 3%를 모든 직급에 동등하게 할 거냐, 아니면 상위 직급에 조금 더 많이 하고 하위 직급은 조금 적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협약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지를 뒀습니다. 네, 이 정도 이렇게 확대하시는 올해부터 여기까지는 공기업 노조들하고는 다 기본 원칙적인 합의는 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아직 노조의 합의가 완벽하게 일어난 건 아니고요. 예. 일부 공공기관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성과 연봉제 확대보다도 더 많이 시행한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예. 우리가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보다 좀 적게 도입한 기관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뒀기 때문에 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서 성과 연봉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이나 노조에 가입된 분들이나 아마 생각은 다 똑같을 겁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어떤 자기한테 손실이나 손해가 나지 않을까 이런 걸 우려해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자기의 실력이라든지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훨씬 많아졌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의 동의라든지 노조를 설득해가면서 저희들이 원만하게 이 성과 연봉제 확대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원석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